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운피플의 CTO를 맡고 있는 윤기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의 AI 연구 방향과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거치면서 저희 나비라는 툴의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기술을 담은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라운피플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2010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머신 비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전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비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국내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빨리 시장에 내놓고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제공을 드리다 보니 거기에서 과연 이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솔루션에 녹여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 이제 사업 분야는 AI 기반의 이제 하드웨어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자회사들과 함께 AI 관련된 비전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2019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개발 기술 중심의 개발 기업이고요. 핵심 코어 기술들은 AI 관련된 영상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개발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는 그런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의 솔루션화해서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옵틱 관련된 광학 관련된 그런 이해 능력이 저희 이제 코어 기술이고요. 이런 코어 기술들을 바탕으로 크게 머신 비전 분야와 스마트 비전 분야의 사업 분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라운피플은 AI 머신 비전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비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은 저희의 이제 그 자회사들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깊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머신 비전 솔루션의 제품들은 이런 하드웨어 컴포넌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이런 턴키의 솔루션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AI가 저희의 핵심 연구 분야고 그 다음에 핵심 제품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AI를 실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을 분석하고 수학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적의 가격 그 다음에 최상의 성능으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최적화하면서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능력 그리고 이러한 개발된 결과물이 이런 고성능 환경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간단한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가는 그런 개발 능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이렇게 이제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조 현장의 제조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AI를 전공한 분이나 아니면 AI를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조 현장의 많은 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기반으로 여러 이제 사업 분야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이제 턴키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자동화 설비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최근에 AI의
그 중심을 두고 연구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흔히 이제 AI 그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AI 모델을 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모델을 어떻게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고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AI의 프로젝트를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기까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모델이 좋다고 해도 데이터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결과물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런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 AI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이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요.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델을 학습하다 보면은 뭔가 성능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역으로 추정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제조 현장의 도메인 전문가 분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많은 그 AI 업체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AI 솔루션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이 부분은 이제 고객께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대로 항상 바른 방향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분량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분량 유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하시잖아요. 근데 분량이 항상 같은 비율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자주 발생하는 분량도 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분량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불균일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럼 이러한 불균일한 데이터 상황에서 어떻게 AI를 바르게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런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의 어떤 분량을 라벨링한다 그러면 사실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라벨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미지들을 라벨링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라벨링하는 담당자 소수에 의해서 이 작업이 진행되고 그 사람들만 이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그 라벨링의 일관성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수의 작업자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들은 일관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도성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기준이 자꾸 바뀌거나 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런 라벨링 정보가 일관적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 불균형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 현장에 이제 한번 AI 솔루션이 적용돼서 뭔가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데이터가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뭐 흔히 이제 어떤 식품이나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이제 수십만 개씩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이제 기본 원시 데이터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AI를 학습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데이터의 문제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AI의 처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에 의해서 자기가 학습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사실상 그냥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학습하지 않은 유형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판정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발견을 하고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다시 AI를 학습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데이터들의 문제가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많은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의 문제가 AI의 어떤 모델의 AI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툴 내에 녹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부터 이제 머신 비전 관련된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룰 기반 검사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검사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보다 빨리 AI에 대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저희가 그 좀 더 다양한 모델,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모델,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이 나비 AI 프로 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관련된 부분까지도 극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이름은 나비 AI 프로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나비 AI 4.0까지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매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시장에 출시를 했고, 이번에는 나비 AI 프로라는 제품으로 한 단계 더 데이터 관리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별도의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AI 프로는 직접 그 현장에서 트레이닝하고 레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기능까지 포함을 한 그런 소프트웨어 툴킷입니다. 뭐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그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련된 간단한 설정을 한 후에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 평가가 이제 맞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을 이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 파일과 그 다음에 SDK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나비 AI 프로에는 이런 이제 간단한 기능, 그 전체적인 구조 하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AI 프로젝트를 하시는 방식이 대부분 데이터를 열심히 초기에 많이 모으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모으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어떤 폴더에 세분화해서 뭐 클래스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시간 순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이런 그 디렉토리 형태로 열심히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디렉토리 형태의 관리가 한계점은 뭐냐면 결국 이 데이터셋이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수집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 이력이라는 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수집을 했고 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폴더나 이런 이름에 이제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은 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한번 열심히 수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조건이 아주 일부 바뀌는 경우에도 그냥 데이터를 한껏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다 수집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데이터든 간에 그 동일한 형태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저장을 함으로써 누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존의 이력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툴 안에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 때, 생성할 때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 저희는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칭하는데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한 데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수집을 하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라인에서 수집이 됐고 누가 수집을 했고 어느 시기에 수집을 했고 뭐 또 라인은 어느 라인에서 수집됐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정의를 하고 데이터에 같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된 데이터들은 기존에 이제 가장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툴이 친숙한 툴이 이제 엑셀이시잖아요. 그래서 엑셀하고 유사한 형태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런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팅을 한다든지 뭐 내가 특정 기간의 데이터만 다시 뽑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정 작업자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만 별도로 이제 제거를 하고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고 싶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데이터의 재활용성을 높여주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그 마이너하게 변경시켜 가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양산 과정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또 해법입니다. 사실 보통 이제 그 AI는 데이터를 많이 트레이닝하면 할수록 이제 똑똑해진다 이런 말씀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가 사실은 엄청난 코스트입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을 하는 작업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적게 쓰고 최고의 효율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이제 필요한 작업이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실제 AI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그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유형의 이제 검사인데 실제 계속적으로 이제 AI가 어떤 평가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OK, NG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AI가 어떤 클래스를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뭐 OK다, NG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OK, NG의 이제 판단 정확도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하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정확도가 99.9% 이상이에요. 그래서 OK와 NG를 구분하는 정확도는 매우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데이터를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NG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그 판단의 신뢰도라는 그 측면에서 솔직히 이제 AI가 아직은 정확하게 자신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컨피던스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치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운 좋게 이제 NG로 판단했지만 나중에는 또 비슷한 어떤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또 NG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더 보강을 해줘야 이제 더 신뢰도가 있고 더 로버스트한 그런 AI 모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판정 최종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또 AI가 판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AI가 정말 자신 있게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불확실하게 판단을 했는지 하는 지표까지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지표 기준으로 역으로 소팅을 해서 그 상위에 있는 몇 개의 데이터들만 추가적으로 다시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레이블 정보는 그대로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버튼 하나로 다시 이제 학습셋에 추가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는데 매우 손쉽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테스트한 결과인데 이런 이제 학습 영상들이 있고 이제 판정한 결과인데 둘 다 이제 정확하게 판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높은 신뢰도로 이제 판정을 한 거고 보면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이제 살짝 거의 가려져 있고 이미지도 살짝 지저분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정을 하긴 했는데 조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더 추가를 할 경우 나중에는 이런 유형들에 대해도 강인하게 이제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AI가 정확성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같은 뭐 94%의 이제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랜덤하게 학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AI가 자신 없는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을 할 경우에는 그 효율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실제 이제 차이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능은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100%라는 생각은 이제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AI는 어떤 확률 통계적인 그리고 그 많은 이제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별로 이런 효과가 이제 극명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차이 없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테스트를 거쳤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 유형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의 아까 불균형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불균형하게 되면은 AI도 특성상 계속적으로 이제 자주 본 유형의 데이터에만 좀 더 이제 오리엔트된 어떤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자주 보지 못한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A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제 본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런 데이터라고 해도 다양한 뭐 위치, 어떤 특정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얻어내려면 정말 힘든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런 다양하게 이미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커버리지를 높이고 더 모수를 많게 하기 위한 그런 디펙 생성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디펙이라는 이름이고요. 이런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더 늘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미지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칠하는 과정,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된 곳에 이런 분량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생성하기 전에는 물론 이제 그 분량 유형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거친 상태고요. 그래서 학습된 유형의 데이터들과 이렇게 이제 유사한 형태로 분량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 뭐냐면
형태나 위치를 마음대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고 숫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분량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반복되는 배경에 생성되는 분량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회로물이나 뭐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또 위치에만 생성되는 그런 분량 유형들도 있고, 뭐 오염같이 이렇게 위에 덮어 써지는 분량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깨짐이나 뭐 떨어짐 이런 것처럼 아예 또 뭐 사라지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이제 강인한 그런 모델을 계속 이제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 차별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고요. 뭐 기본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델이라든지 산업에 이제 제조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비 AI 프로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또 AI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좋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존 저희 제품보다 더 정확도가 발전된 그런 모델들도 탑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흔히 이제 부딪히시는 미검, 뭐 과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검과 과검 사이에 뭐 이제 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일부가 벗겨져서 안에가 보이는 이런 분량 유형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이제 모서리나 이런 부분하고 특성이 좀 일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량이 아닌데 이제 분량으로 검출돼서 어떤 과검 요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더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이 더 이제 높아지면 이제 같은 수량의 이제 데이터로도 이렇게 이제 미검 과검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뭐 저희의 이제 다른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거 대비 이제 많은 성능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저희가 이런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은 그대로 나비 AI 프로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요것처럼 이제 어떤 분량의 특성을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AI를 하는 이런 멀티 이미지 트레이닝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속도 최적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면서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모델과 거의 유사한 비슷한 이제 학습 시간과 그 다음에 추론 시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나 그런 최적화해서 그 추론 가속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텐서알티나 오픈비노를 지원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적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이미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사실 이제 어떤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PC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의 어떤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최대한 이제 그 개발부터 개발 착수부터 현장 배포까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요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LOps라는 이런 단어랑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어떤 MLOps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AI는 한번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해서 적용을 하고 끝나는 그런 특성이 아니고요. 한번 적용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어떤 뭐 공정의 설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날그날의 어떤 뭐 투입되는 뭐 재료나 제품의 어떤 뭐 그 설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실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용한 그 모델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다 개개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ML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피드백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하고 적은 비용, 적은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담스라는 그런 패키지 명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포와 현장에서의 유지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필요한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 관리와 그 다음에 다시 이 데이터를 피드백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개 라인이 아니고 여러 라인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다 표준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는 표준화돼야 되고 이 데이터들이 중앙 서버에 수집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별 검사 PC나 개별 담당자의 PC에 쌓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관리하는데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중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같이 여러 명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형태의 그런 작업 환경이 되게 되면 동시에 여러 명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의 라벨링의 어떤 불일치성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까 이제 양산 과정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아까 이제 툴을 이용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동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유지보수하려면 결국은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리뷰하고 뭐 트레이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정만 하시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화 되면은 양산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중에 앞서 말씀드린 컨피던스가 부족한 데이터들만 별도로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에 있는 기본 레이블 정보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이 되고 그 트레이닝된 결과가 동일한 그 평가 셋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해서 기존 대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쌓여 있는 어떤 결과물 중에서 뭐 적용할 만하다 이제 판단되는 그런 모델만 골라서 다시 이제 현장에 적용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어떤 현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면 결국은 그런 문제는 사후 대응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제 발생되면 그때부터 이게 갑자기 왜
뭐 정합성이 왜 90%로 떨어졌을까 이걸 분석하고 어떤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그때부터 수집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계속 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모델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MLOps 개념이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측면의 그런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제 AI 시스템이 돌고 있을 때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판정의 흐름, 뭐 신뢰도 추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고민들을 담아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적용 사례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비전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로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직접 이제 원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분석부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까지 다 솔루션화해서 개발해서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는 범위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 획득하기 위한 광학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AI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징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이제 몇 가지 사례들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량들을 분량을 검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흔한 사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툴킷 중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툴킷, 저희는 이제 마스라는 이름으로 그 툴킷을 부르는데,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이런 분량 검출이 이제 가장 흔한 사례고, 이럴 때는 이런 분량 검출을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그 분류의 이제 문제고요. 뭐 흔히 이제 뭐 양품 분량의 분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어떤 다양한 이제 멀티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분량의 종류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런 이제 분류의 문제이고요. 이런 분류를 하더라도 분류의 결과가 얼만큼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분량으로 판정을 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AI가 주요하게 보고 분량으로 판단했다라고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컨피던스 같은 걸 참고하는 것처럼 이것도 정확히 정말 AI가 정확한 이유로 판단을 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뭐 다른 곳을 보고 정상적인 곳을 보고 NG로 분량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금속 제품의 복잡한 이런 형태의 제품의 이제 양불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뭐 아시다시피 이제 룰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아주 복잡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AI로 넘어오면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사례고요. 이렇게 이제 쭉 원료가 쭉 이렇게 컨베이어를 타고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이 원료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또 여기에 비전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가 이렇게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흔들림 없고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제 이미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에서
형태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학계,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광학계, 그리고 이런 특성을 이제 잘 찍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카메라나 조명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이런 비지도 학습에 대한 AI 모델을 적용한 사례고요.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달리 레이블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한 가지 유형의 데이터만, 쉽게 얘기하면 양품 데이터만 가지고 쭉 학습을 하면 양품과 다른 분량을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식이고요. 물론 이제 비지도 알고리즘은 지도 알고리즘에 비해서 정확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분량의 유형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휘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길이가 들쭉날쭉하거나 이런 분량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들은 어떻게 분량을 사전에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량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먼저 그런 유형의 분량을 한번 우선적으로 걸러주는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비지도 학습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용했던 케이스고요. 그 외에 요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검사해야 되는 포인트에 광학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어떤 포인트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는 그런 사례였고,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이 아닌 백그라운드 아니면 사후에 이제 그런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고요. 데이터가 이제 기존에 설치된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설비들에서 데이터들이 쭉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한 번 더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이제 PCB 검사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검사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한 번 더 AI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사례고요. 비슷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롤투롤 제품 같은 경우에 필름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어떤 철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쭉 매끄러운 표면이 이제 정상이고 그 외에 어떤 이런 이제 다양한 분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량들은 이제 롤투롤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수집된 분량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공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떤 서버에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한 사례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런 웨이퍼의 분량을 수집된 분량들을 이제 모아서 정보들을 한 번 더 이제 판단하는 분량들이 어느 위치에 이제 군집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량의 원인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자동화가 이미 고도화된 그런 제조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은 기존의 이제 설비들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더 부가적으로 이런 AI를 접목해서 부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